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진정한 주역이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윤석열이 다시 소환하려 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특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국가긴급권 남용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던 독재의 망령이 또다시 되살아날 뻔했던 건데요. 헌재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으며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건 바로 시민들의 결연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문장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였는데요. 누가 계엄과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시도를 누가 끊어냈는지 헌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단 몇 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시간이었습니다. 국회로 즉시 집결한 야당 의원들,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국회로 나와 계엄군을 막아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한 야당 대표. 국회를 향하던 시민들은 차가 막히자 한강 다리 위에서부터 뛰어갔고 젊은 사람들 대신 우리가 총을 맞자며 맨 앞줄에 선 어르신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던 여성, 국회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쌓으며 여기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던 야당 당직자와 당원들, 그리고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태업하던 군인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고 철수한 한 병사까지. 그날 밤 국민들이 보여준 결연한 저항이 4일 헌재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바닥에 떨어진 국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들어도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 국민을 눈물 짓게 만든 이 말을 12.3 개업날로부터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123일 만에 듣게 됐는데요. 모두가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마침내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는데요. 헌재는 윤석열의 12.3 계엄 시도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가 45년 만에 되살아날 뻔했는데요. 이를 막아낸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결국 국민이었는데요. 윤석열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했던 12.3 계엄 사태, 이를 막아낸 시민들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건 처벌뿐인 거죠. 헌재 결정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윤석열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건데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를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들을 계엄군과 대치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시민들이 저항했고 군과 경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했던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리는 역대 최장기간 진행됐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탄핵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사건까지 겹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헌재는 오래전에 8대0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고 이날 일부 문구만 수정한 겁니다. 탄핵이 끝이 아닙니다. 헌법 65조 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은 공직 파면일 뿐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없는데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비상계엄 시도만으로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고 직권남용 등 추가 기소도 가능한데요. 공천 개입, 최상병 수사 외압 같은 혐의에서 중대한 불법이 드러나면 구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동안 윤석열 부부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 이제는 태도를 바꿀까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파면, 이건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날, 국회에서는 두 건의 법안이 국회에 보고됐는데요. 한 건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 법사위 회부건과 또 한 건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동의의 건이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해 이 감사문을 국회가 채택한 겁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인데요.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감사문은 지난해 12월 23일 발의됐으며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물론 국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감사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미가 있는 감사문이라서 많이 감동스러웠는데요. 이 모든 결과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게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구을 출신 국회 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169명이 발의한 동감사문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 의지와 결연한 항거에 힘입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작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속에 윤석열이 중무정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입니다. 백척 간두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때의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지난 넉 달을 보내며 제 대답은 더욱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온 마음으로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온 힘으로 구했습니다. 멀리는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19 혁명이, 가깝게는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이,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3 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이제 다시 과거가 되어 미래를 돕고 우리의 후손들을 또다시 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와 난간도 능히 극복하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민국 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